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우체국에 나왔다가 지방 아파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방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가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지 않냐,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방 아파트를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관련된 제 이야기랑,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우체국에 나온 이유는 우편을 보내러 나왔겠죠. 여러 가지 좀 서류들을 중개사에게 보냈는데, 부동산에 보냈는데 중개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몇 가지 서류들을 통해서 그 분께서 대신해서, 대리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몇 가지 서류들만 있으면 돼요. 인터넷만 쳐봐도 서류가 다 나오고, 중개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서류만 내가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라든지 위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세 완납증명서 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만 한번 동사무소에 가서 끊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중개사분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수가 10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두 달 이 사이에 계속 임차인들이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매번 가서 바뀌는 임차인을 좀 보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려고 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만 해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 분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위임을 하는 거고, 우편을 발송을 하는 거고, 또 전화 체크로도 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거기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매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지역이 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거를 처음에는 다 직접 갔습니다. 매번 시간을 내서 가려고 했고,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시간을 내서 가려고 했지만, 저는 이제 몸이 하나고 저에게도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좀 효율적이게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제 방법을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리 같은 경우는 요즘 어플들이 많잖아요. 숨거 어플도 많고 네이버에만 쳐봐도 관련된 지역에 수리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발품을 받고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수리 비용 같은 경우를 절대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3번 정도 나눠서 드리려고 하고, 시작, 중간, 완료 이렇게 해서 사진을 받고 동영상을 받고 난 이후에 돈을 송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수리업자분 얼굴을 안 보고 계약하고 수리하고 AS 받고 전화통화로만 다 진행한 경우도 많고, 이건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저는 들어와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들 중에서 얼굴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냥 그대로 나가신 분들도 많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또 나가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게 아니다.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들을,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다 처음에는 직접 다녔고, 이 시간을 비효율적 그런 건 아니지만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매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지방은 멀어서 어렵다, 지방은 관리하기가 힘들다, 수리한다라고 하면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로 돈 다 깨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 아시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는 말, 그런 말이 딱 이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리가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거리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는 투자자만이 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지방 아파트를 힘들어하는 이유, 지방 아파트로 돈을 못 버는 이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유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뭐에 대한 이유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 상황에 어떻게 맞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마인드를 쌓아가는 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매번 그런 문제나 고민과 갈등에 계속 부딪히게 될 거예요. 내 마음 편한 투자는 역설적으로 돈을 크게 벌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매번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 끝에 갔을 때는 이 해결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큰 수익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마인드가 잡혀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만 내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죠. 그러면 사실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툰 경험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고 생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과감하게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해보면 쉬워지고 두 번 하면 더 쉬워지고 세 번 하면 조금 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만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방법 말고 나만이 알고 있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닥치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더 커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도 합니다. 마음고생 정말 많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이 사람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은데 이런 안전 장치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방 부동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 아파트, 지방 부동산 무조건 어렵다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건지, 그게 정말 인구 소멸이나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관리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그 스스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답이 저에게 막 온다라는 거를 저는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투자 이야기나 그리고 투자 관련된 정보나 투자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위기나 기조들이 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 그리고 뭐 우리 가족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 내가 진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더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럼 왜 안 돼? 되는 방법은 없어? 너네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 100%안 되는 건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개구리 마인드로 좀 투자를 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이런 생각과 이런 약간 반항적인 마인드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단단하게 저를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 생각에 대한 근거를 계속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나는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우습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한 방법이 오답이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의 이론적인
그리고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실전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정답이 없을 확률도 높습니다. 특히나 이 투자 같은 경우는 남들이 가지 못한 곳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고, 그런 곳들에서 높은 수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냥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으시면 이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투자, 나만의 투자, 나에게 맞는 투자, 그런 투자가 뭔지 한번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아파트 투자로 충분히 돈 번 사람 많고, 지방 아파트 투자로 다 망했다고 하는 이 시기에도 누군가는 계속 부동산 경매든 일반 갭 투자든 전세를 끼고 사든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가면 된다고 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편 마무리 잘 했고, 또 새로운 세입자 맞추게 됐는데, 또 이 세입자도 얼굴 한번 안 보고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세입자분들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또 이런 경험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도 꾸준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임장 많이 다니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